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40일 넘게 공석으로 남겨져 있었는데요. 새롭게 지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누구인지 과거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전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까지 국회 인준 절차를 끝내야 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그간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을 김영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등 3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고, 이 중 조희대 대법관이 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희대 대법관을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잠시 조희대 전 대법관이 누구인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칭입니다. 왜 이런 별칭이 생겼느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조희대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그간 많이 내왔기 때문인데요. 김명수의 사법부가 좌파 성향 일색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거기서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는 것은 조희대 대법관의 성향은 보수 성향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실제 조희대 전 대법관은 소위 국정농단 때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결에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박근혜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의 개별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거 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었고요.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판적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제재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저처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런 점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파고들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간 대통령실은 재판 지원과 법원의 정치화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핵심 조건으로 두고 검증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커스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탈피와 법원의 정상화 이것에 맞췄다는 것인데요.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법원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그 적임자가 바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들을 후보로 검증했다며 조 전 대법관이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까지 순탄한 과정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조 전 대법관 본인이 대법원장 자리를 고사해왔기 때문인데요. 조 전 대법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과정 당시에도 후보군에 포함됐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대법관 본인이 대법원장직을 강하게 고사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조 전 대법관의 의사가 후보자 지명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며칠 전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며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조희대 전 대법관 본인 의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국 윤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또한 조희대 전 대법관이 만약 국회 인준을 통과해 대법원장이 될 경우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 경북 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하게 된다는 의미 또한 지니게 됩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난 과거 판결에선 여러 차례 뚜렷한 보수 색채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소수 의견은 좌파 일색인 김명수 체제였기 때문에 더욱 돋보였는데요. 때문에 법조계에선 조희대 전 대법관을 두고 엄격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다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업 내 학구파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다만 조 전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장 정년은 70세로 두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의 정년은 2027년 6월까지입니다. 때문에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 퇴임일인 2027년 5월 한 달 뒤에 정년 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차기 대선 결과에 더해 사법 권력의 변동이라는 변수가 함께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야 우리 진영이 정권도 연장하고 재창출하고 사법 권력도 연장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점도 민주당이 걸고 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사법부는 국민 신뢰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에 공감하고 계시는 국민들 상당히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재명과 이화영의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판 지연 전술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고, 일명 청주 간첩단 피고인들의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을 맡은 운동권 출신 이흥구 대법관은 판단을 질질질 끌어오다 84일 만에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대표적 사례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김명수 체제를 거치면서 법원이 개판이 되었다는 것은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법 정상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런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호응할 적임자가 조희대 전 대법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에도 과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또다시 부결시킬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인데, 저는 연속으로 2번 부결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얘네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겠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어떤 비판 여론이 일었느냐?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이 후보자 일가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성범죄 판결, 감형 논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도덕성 논란에도 국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지요. 따라서 민주당이 이 후보자 당말을 당론으로 밀어붙인 것에는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와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이재명의 재판을 최대한 늦추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탄용으로 활용했다는 지적까지 쏟아졌습니다. 왜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 명운이 판가름되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런 비판 여론을 감안하지 않고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다. 이거 굉장한 모험입니다. 가뜩이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과 관련해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대법원장 임명까지 거대 의석수를 동원해 폭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검수완박 때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좀 짐작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